7.6 섹션에 Binary Baseband Modulation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odulation이라는 말 대신에 Signaling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Binary Baseband Signaling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밴드 시그널링이니까 중심 주파수가 이제 0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그 무선 통신에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거를 그 고주파로 이렇게 실어 보내면 되는 거니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대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베이스밴드 시그널 자체로는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에서 사용을 하기는 어렵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유로 그 안테나 사이즈나 뭐 그런 것들의 이유로. 그래서 이제 유선에서는 케이블을 깐 상태에서는 어차피 뭐 지 혼자 쓰는 거니까 베이스밴드로 보내겠죠. 유선인데 뭐 굳이 코사인 뭐 이런 그 프리퀀시를 이렇게 옮겨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몇 개의 바이너리 베이스밴드 그 모듈레이션 기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라인 코드라고도 또 하거든요. 다른 말로 라인 코드. 그러니까 그냥 뭐 라인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라인 코드죠, 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게. 근데 그 그림을 01 보내는 걸로 할까요? 그냥 0101 0101을 보낸다라고 하고, 요거가 이제 TB, 2TB, 이거 3TB. 뭐 이 정도만 하죠. 뭐 0까지만 하죠. 뭐 3개만 하죠. 자, 그래서 맨 처음 소개를 드릴 그 바이너리 베이스밴드 시그널링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니폴라 NRG입니다. 그래서 그 NRG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것의 의미, 그러니까 뭐의 약자냐면, non return to zero예요. 그러니까 non return, 그러니까 그 0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RG를 배우지 않는 한 사실 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편의상 그냥 5V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0하고 1하고 0을 보내는데 0이면은 그냥 어떤 0V, 그게 뭐 0V라, 그러니까 이건 0V라고, 1이면 여기 뭐 5V로 합시다. 5V로 하던 그냥 일반적으로 뭐 A볼트라고 3.3V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0을 보낼 때는 이렇게 0V로 보내는 이런 식의 모듈레이션, 이런 식의 시그널링,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니폴라 NRG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라인 코드로, 이게 지금 그 유니폴라라는 것도 이제 폴라를 얘기를 해줘야지 좀 명확한데요. 여기서 폴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폴라는 뭐냐면 0을 보낼 때는 마이너스 5V, 1을 보낼 때는 5V, 그 다음에 다시 0을 보낼 때는 뭐 마이너스 5V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이건 뭐 이건 이제 타임축이겠죠. 당연히 타임축이고, 여기가 2TB, 여기가 TB, 여기는 0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극성이 있다라고 해서 폴라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유니폴라 RZ 시그널링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뭐 똑같이 bit duration, 그러니까 TB는 지금 1bit duration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0을 보낼 때는 그냥 0을 보내고요. 1을 보낼 때는 그러니까 5볼트를 보내기는 하는데 반만 보내고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0으로 돌아와요. 0으로 리턴합니다. 0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B, 2TB, 3TB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니폴라 R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폴라 NRZ하고 유니폴라 RZ를 보시면은 이제 뭐 명확히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RZ는 return to zero예요. return to zero. return to zero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버립시다. return to zero고요. 그러니까 NRZ는 non return to zero니까 이제 0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고, 보시면은 이 RZ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그 5볼트로 이렇게 높은 볼티지에 있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었죠. 리턴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폴라는 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음수도 되냐, 즉 네거티브 볼티지도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니폴라는 네거티브 볼티지는 그러니까 허락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넌 네거티브로 볼티지가 돼 있고. 계속해서 TB, 2TB, 3TB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뭐 010을 보내는 거를 예를 들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스킴은 뭐냐면 폴라 RZ입니다. 폴라 RZ. 그러니까 라인 코드 중에서 극성이 있는 거니까 네거티브 볼티지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볼티지로 0을 보낼 때 갔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0으로 리턴하고, 마찬가지로 1을 보낼 때도 5볼트로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글자를 제가 쓰는 바람에 너저분하게 됐는데 이건 좀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폴라 RZ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또는 뭐 폴라 RZ 라인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울 게, 근데 사실 이게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 6개만 고른 거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당연히 뭐 이거밖에 라인 코드가 없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쓰는데 제가 다 커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맨체스터 코드라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코드는 일반적으로는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예요. 맨체스터 코드가 사실. 근데 저는 그냥 하나만 소개했습니다. 맨체스터 코드. 자, 맨체스터 코드는 뭐냐면 0을 보낼 때는 다운이고요. 0을 보낼 때는 이렇게 다운이고 밑으로 떨어지고요. 밑으로 떨어지고 1을 보낼 때는 이렇게 위로 트랜지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트랜지션 하는데, 즉 시그널링 하는 인터벌 가운데서 항상 트랜지션이 있죠. 그렇죠? 맨체스터 코드는 반드시 트랜지션이 있는데 1을 보낼 때는 이제 위로 트랜지션이 있고 0을 보낼 때는 아래로 트랜지션이 있는 그런 시그널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0을 보내니까 당연히 아래로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3TB가 되겠고요. 이거를 맨체스터 코드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코드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802.3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IEEE 802.3 표준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준안이냐면요, 이더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대부분 인터넷 연결할 때 요새는 다 와이파이를 쓰지만 뭐 가끔 랜 케이블 꽂아서 쓰는 경우도 있죠, 집에서. 그쵸? 뭐 이렇게
PC는 주로 뭐 랜 케이블 꽂아서 쓰잖아요. 요새는 와이파이 뭐로 쓰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 랜 케이블에서 통신을 할 때, 네, 뭘 쓰냐면 이걸 써요. 네. 맨체스터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넷 표준 안에 있는 라인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코드가 있는데 이게 FM0 코드입니다. FM0 라인 코드인데요. 그냥 라인 코드라고 한번 써보죠. 이게 FM0 코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0일 때는 트랜지션이고 1일 때는 플랫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한데, 예, 그러니까 0일 때는 중간에 트랜지션, 그러니까 return to zero처럼 1일 때는 flat. 그 다음에 규칙은 뭐냐면 그 every, 그러니까 bit duration이 하나 지날 때마다 무조건 트랜지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every bit duration 동안에 또 트랜지션.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면 그냥 말로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군요. 예,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0일 때는 무조건 트랜지션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지션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트레이션 넘어갈 때마다, 즉 TB마다 무조건 트랜지션이니까 무조건 여기 올라가야 되고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을 보낼 거니까 여기 플랫 하겠죠. 예, 플랫 하겠고, 그다음에 또 여기 ETB, 그죠? TB가 지났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트랜지션 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0을 또 보내니까 0일 0이니까 우리 세 번째 비트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해야 되겠죠? 트랜지션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겠죠. 네, 이렇게 보내는 거. 네, 이게 바로 FM0 코드입니다. 네, 3TB.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RFID 그 Gen2 태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RFID에서 RFID 그러니까 900MHz RFID 시스템에서 900MHz Generation 2라고 해서 그 패시브 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태그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그 RFID. 그러니까 RFID가 뭐냐면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코드를 뭐 대신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많이 대신한 건가요? 별로 이렇게 대신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뭐 어찌됐건, 예. 그래서 바코드를 대신하자 해가지고 이제 나왔고, 뭐 실제로는 RFID 택 하나당 뭐 10원이면은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TV고요. 네, 여기가 2TV죠.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다른 것들은 다 메모리리스 코드예요. 근데 유일하게 FM0는 그 메모리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FM0 라인 코드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거일 수도 있었어요. 이거일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예, 여기 JTB죠. 예. 그러니까 이거일 수도 있었는데 그럼 왜 그러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이 녀석일 수도 있고 이 녀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비트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들은 그 메모리리스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메모리리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폴라 NRG, 뭐 NRG, 뭐 이런 거 전부 다 맨체스터 코드, 뭐 전부 다, 예. 전부 다 그러니까 메모리리스 코드다. 예, 메모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리스라는 말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메모리리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current output이 current input만의 함수일 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그래서 뭐 외울 것도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죠? current output이 current input만,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인풋을 줬는데
아웃풋이 뭔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플립플랍 같은 그 로직 그런 게 있으면은 낸드 게이트나 이 그 뭐예요?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낸드 게이트나 뭐 노어 게이트나 오어 게이트나 이런 것만 있으면 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컨비네이셔널 서킷이라는 게 메모리리스 서킷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낸드 게이트나 노어 게이트나 이런 것만 있으면 인풋이 정해지면 아웃풋은 그냥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플립플랍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플립플랍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풋을 여러분들이 뭘 가한다고 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메모리 값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메모리리스의 뜻이 뭐냐면 그렇죠? 메모리리스라는 건 current output이 뭐만의 함수냐면 current input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시퀀셜 서킷 같은 경우에 그 플립플랍에 여기 비트가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아웃풋이 뭐의 함수예요? 그 스테이트하고 인풋의 함수죠. 그죠? 인풋만의 함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 코드 이게 이제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웃풋이 이게 FM0 코드의 경우에는 인풋이 정해진다고 해서 즉 인풋이 010이라고 해서 아웃풋 웨이브폼이 뭐가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원비트 메모리가 내재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각 라인 코드의 특징 같은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먼저 밴드위스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는 이제 뭐에 디펜던트 하냐면 뭐에 비례하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짧은 펄스의 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여기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서 뭐였었죠? 이 폭이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t로 하면은 이거를 프레 트랜스폼 하게 되면 싱크 펑션이 튀어나오는데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지글지글 튀어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널 투 널 밴드위스는 이게 t분의 2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짧으면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알죠. 그래서 밴드위스가 커진다라는 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지려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져야 되는데 근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지면 우리가 나쁜 거죠. 밴드위스를 많이 쓰게 되면 밴드위스는 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이든 유선 통신이든 간에 리소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리소스를 많이 쓰면 나쁜 거죠. 자원을 많이 쓰는 통신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그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페이지를. 이게 레코딩 이 소프트웨어가 이상해갖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R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NRG는 우리가 똑같은 TV더라도 그러니까 RG는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고 NRG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죠. 레벨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짧은 펄스 그러니까 누가 더 펄스 폭이 짧아요? RG가 반으로 짧죠. 그러니까 리턴 투 지로 시그널링은 밴드위스를 2배로 많이 쓴다. NRG에 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 보면 뭐 맨체스터나 그 저기 FM0나 밴드위스를 많이 씁니다. 중간중간 뭐 이렇게 자주 바뀌고 그 가장 짧은 펄스 폭이 다 2분의 TB가 돼요. 그래서 NRG만 그 짧은 펄스 폭이 T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NRG 얘만 그게 뭐 그러니까 폴라나 저기 그 유니폴라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레벨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폭하고 관계된 거는 그러니까 유니폴라냐 뭐 폴라냐 그거를 보실 게 아니고 NRG가 일단 밴드위스를 아껴 쓴다는 측면에서 가장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채널에 따라서 DC를 통과 못 시키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라인 코드를 우리가 선호하냐면은 DC 성분이 없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DC 성분이 없으려면 일단은 유니폴라 그 패밀리들은 다 DC 성분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니폴라 하면은 일단 평균을 취하면은 DC 성분이라는 게 우리가 D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이게 회로 쪽에서의 얘기니까 이게 다이렉트 커런트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준말로 하면은 다이렉트 커런트인데
이거를 다이렉트 커런트니까 직류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신호 처리에서는 이걸 지금 뭐 우리가 회로를 공부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DC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신호의 그 평균 값이 0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값이 0이면 우리가 DC 성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평균 값이 그러니까 0 이상의 어떤 숫자, 보통은 0 이상의 어떤 숫자죠. 그게 이제 있으면은 그 신호에 DC 성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 신호가 직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닌데 그냥 그 원래 통신하는 사람들이 다 원래 전자과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 회로를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평균이 이렇게 0이 안 되고 이렇게 붕붕 떠 있으면은 DC 성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NRG는 당연히 DC 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폴라 NRG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좀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죠, 그죠? 폴라 NR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냈다가 뭐 이렇게 보냈다가 하니까 뭐 1을 너무나 많이 보내면 DC 성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그냥 50%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DC 성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DC를 통과하지 않는 채널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유니폴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DC를 통과하지 않는 채널을 만났을 때 신호를 보내기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그 파워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고 신호를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코드끼리 비교를 할 때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사실 디지털 통신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싱크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트 싱크를 다 맞춰야 된다는 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뭐 보낸다. 그래서 폴라 뭐 RG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뭐 0101 이렇게 1 여기 지금 101 보내는 거 여기 1 뭐 01 뭐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은 그 리시버에서 그 어디가 0이고 뭐 어디가 팁이고 이 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 순간을 모르면은 완전히 통신이 그냥 엉망이 돼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트에 싱크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를 안 맞추면은 그러니까 타이밍을 안 맞추면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면 통신이 전혀 안 돼요. 디지털 통신의 특성상. 근데 아날로그 통신은 사실은 그 비트 싱크나 이런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트가 없으니까 아날로그 통신은. 그런데 이 라인 코드의 경우에 어떤 라인 코드들은 그 클락 성분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시면은 누가 있습니까? 리턴 투 제로 같은 거는 클락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리턴 투 제로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 폴라 RG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폴라 RG는 이렇게 뭐 보내다가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고 그죠? 이게 보내다가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보내다가 중간에 반드시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인가요? 그러니까 전파 정류. 그거 하면은 얘를 이렇게 전파 정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얘를 이렇게 올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올려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거 보면 딱 뭐예요, 이거? 이 클락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파 정류만 하면 바로 클락이에요, 이게. 그래서 클락 시그널이 그 인포메이션 시그널에 그냥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락을 우리가 따로 보내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뭐 NRG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클락 시그널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클락 시그널을 보내주던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그 리커버리가 돼야 돼요. 싱크를 잡는 그러니까 코드 싱크를 잡는 그 리커버리가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보시면 맨체스터 코드도 그렇죠. 맨체스터 코드도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0을 보낼 때는 뭐 이렇게 다운이고 그죠? 다운으로 떨어지고 1을 보낼 때는 위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bit duration 하나마다 그러니까 every bit 보낼 때마다 트랜지션이 하나씩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거 미분 한번 한 다음에 뭐 전파 정류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클락 싱크가 나오겠죠. 클락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코드도 마찬가지로 클락을 우리가
따로 보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수신단에서 맨체스터 코드를 받으면 클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FM0 코드는 그게 안 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FM0 코드도 그게 되는군요. FM0 코드도 every bit duration 동안 이제 그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FM0 코드는 이제 그러니까 뭐죠? 0을 보낼 때는 트랜지션이고 1을 보낼 때는 플래시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every bit 그러니까 비트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트랜지션이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성분은 이제 사실은 클락이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셔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밴드위스 상에서 누가 더 뭐 유리하냐? 그러니까 그건 NRG가 제일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DC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드를 보내는데 DC에도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채널이 DC를 통과를 못 시키는데 DC를 잔뜩 가지고 있는 라인 코드를 쓰면은 에너지가 다 낭비되죠, 그죠? 전달도 안 되는 걸 못하러 보내요. 그건 다 그 필터링 해가지고 잘려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 파워가 그냥 완전히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채널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미리 이게 DC가 전달이 될 수 있는 채널인지 없는 채널인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라인 코드를 골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는 클락 시그널을 따로 줘야 되냐, 그냥 보내도 되냐, 뭐 그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8.1에 벡터 스페이스 보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하고 시그널 스페이스 이렇게 볼 텐데요. 사실 수학에서는 그냥 이게 웨이브폼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벡터를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라는 집합이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거는 뭐 한정대수 시간이나 공학수학 시간에 다 배웠다고 치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그냥 벡터라고 하거든요.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걸 벡터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그널로 굳이 구별을 할 필요는 없는데, 공학자들은 뭐 왠지 벡터라고 하면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어찌됐건 이러한 continuous time 시그널인데, 이거를 벡터라고 부르기가 영 껄끄러운 거죠. 영 껄끄러워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그널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자, 그래서 뭐 잠깐 리뷰를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는 뭐냐면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대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합시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는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 R2 이거는 이제 여기에 속한 게 뭐가 있어요? A, B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럼 R2는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R2에서 평면상에 어떤 벡터 두 개를 가져오든지 간에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그 평면 안에 계속 살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를 들어보면 평면에서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에서 이런 집합 원의 내부 바운더리를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하나 잡고 이 녀석을 하나 잡아 보면 이 벡터 두 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더하기를 포함하는 거니까 개수를 1, 1 때리면은 그게 바로 더하기잖아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v1 벡터가 있고 v2 벡터가 있을 때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 우리가 이것을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밖으로 나가죠, 그죠?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안에 쏙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원의 내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것만 볼 게 아니고 시그널 스페이스를 한번 뭐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제 8-4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example 8-4를 한번 보면 1번이 뭐냐면 코사인 A번 코사인 2파이 FCT가 있는 이게 존재하는 어떤 뭐 시그널 스페이스 뭐라고 할까요? 그냥 V가 있다. 이게 존재한다. 근데 V는 시그널 스페이스다. 그러면 이걸 존재하는 어떤 사실은 가장 작은 디멘션 측면에서 가장 작은 시그널 스페이스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얘를 갖고 있으려면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닫혀 있으려면은 에디션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되는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 있으려면 뭐 곱한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V를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V를 어떤 뭐 C1 코사인의 2파이 FCT 이렇게 하고 뭐 C1은 그냥 이렇게 임의의 실수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 V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겠죠. 또는 뭐 시그널 스페이스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잡지 않아주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더라도 지금 이 V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원소 아무거나 가져와도 그것들 뭐 더해봐야 여전히 이 안에 속할 거고요. 그죠? 스칼라 곱해봐야 여전히 여기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 또는 뭐 시그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겠죠. B번 코사인 2파이 FCT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시그널 스페이스가 이거 A번에서 제가 한마디 빼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가 이런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냐 아니면 이제 뭐 0을 보내냐 그리고 두 가지를 보내는 모듈레이션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오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고 아니 1을 보내고 싶으면은 에너지를 보내고 0을 보내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보내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뭐 예전에 봉화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을 보내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보내고 1을 보내고 싶으면 불을 피우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0은 당연히 어디 원소입니까? 0은 뭐 당연히 V 안에 원소죠. 그러니까 C1이 0일 때 이 얘기니까. 그때 이제 이러한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코사인 2파이 FCT가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벡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이러한 모듈레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을 보낼 때는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고 1을 보낼 때는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는 그러한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좀 이따가 배울 건데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건 뭐냐면 이 두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 스페이스를 찾아봐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쓰기 귀찮은데 어차피 똑같겠죠. 그렇죠? A번하고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A번에 있는 이 V라고 쓴 것 그렇죠? 이거에 다 속하죠. 그렇죠? 왜냐면 C1이 1일 때가 이거고 C1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V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왕 써봅시다. 이거 이 집합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면 집합을 의미해요. 집합.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그러한 모듈레이션을 만났을 때 그런 변조 기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V가 벡터 스페이스가 또는 시그널 스페이스가 베이시스 하나로 스팬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2파이 FCT 그곳에다가 상수만 곱하면은
이 V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D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예. D번 이건 좀 중요하니까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사인 2파이 FCT 요거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임은 뭐 그냥 편의상 0부터 뭐 ts까지로 이렇게 잡을게요. 어떤 원 심볼 듀레이션인데 어쨌든 ts라는 어떤 시간 동안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 여긴 플러스 사인 2파이 fct.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 시스템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00을 보내고 싶으면 이걸 보내고 뭐 01을 보내고 싶으면 이걸 보내고 뭐 12를 보내고 싶으면 이걸 보내고 뭐 10을 보내고 싶으면 이걸 보낸다. 그래서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 어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인데 이 네 개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그널 스페이스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시그널 스페이스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걸 뭐 편의상 V라고 하면 C1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C2 사인 2파이 FCT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겠죠. 뭐 C1, C2는 임의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을 잡아주면 이것이 바로 이 네 개의 웨이브 폼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시그널 스페이스입니다. 보시면 뭐 뻔한 거죠. 여기 C1, C2에다가 적당히 지금 1-1을 집어넣으면 모듈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V에는 무한개의 원소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무한개의 원소가 있죠. 왜냐하면 C1, C2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그널 스페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 네 개만 모아 넣어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네 개만 딸랑 모아 놓으면 여기다가 제가 뭐 심심해서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3 코사인 더하기 3 사인이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그것까지 가지고 있으려면 반드시 시그널 스페이스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지금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 이 모듈레이션 스킴을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벡터 스페이스가 지금 이 베이시스 여기 두 개, 그죠? 코사인 2파이 fct, 사인 2파이 fct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베이시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베이시스가 뭔지는 다 알죠. 그래서 그 두 마리의 베이시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듈레이션 기법을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8.1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합시다.